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의 유전자와 백래시. 백래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제의식 정치와 반일운동, 그리고 백래시. 그래요. 반일운동을 할 때 주로 제의식 정치를 이용하죠. 한국인들의 기억에는 3.1운동과 독립운동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제의식 정치를 실제로 하죠.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대부분 SRN 코리아가 있죠. 원 코리아건 투 코리아건 간에 SRN 코리아는 뭔가요? 단일 종족 국가죠. 한국인들에게는 그것이 단일 민족 국가로 나타나죠. 그래요. SRN 코리아 이면에 뭐가 있나요? SRN 안티 재팬이 있죠. 왜 그런가요? 식민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일제시대를 겪었겠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SRN 안티 재팬이 있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SRN 안티 재팬, SRN 코리아를 다 적어줘야 되겠죠.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요. 하여간 이 SRN 코리아 이면에 SRN 안티 재팬이 있어요.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도 그러한 게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래요. 식민지를 겪은 국가, 그리고 식민지였던 시대, 그래요. 식민지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뭐 한 200년 300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의 몽고의 식민지 상태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SRN 안티 몽고는 없잖아요. 그래요. 지금 SRN 안티 재팬은 뭔가요? SRN 그 일제시대를 겪은 이들은 이제 거의 없죠. 한국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1945년에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래요. 한 80년 흘렀죠. 그래서 뭐 경험을 통해서 SRN 안티 재팬이 있는 건 아니죠. 이면에 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학습은 아무래도 약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반일 운동과 반일 시위를 결합시킬 수가 있죠. 또 결합시키는 단체도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조장을 했고 또 정의연이라고 있잖아요. 정의연 역시 무엇을 통해서 시위를 했나요? SRN 안티 재팬을 이용했죠. 그래요. SRN 안티 재팬이 시위와 결합하면 어떻게 유전자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SRN 안티 재팬 다시 댐 안티 재팬. 댐은 시위죠.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일 운동과 반일 시위는 정치 세력과 결합하기가 쉽죠.
결합하는 경우가 뭐 쉽다기보다는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요. 결합 동기는 뭔가요? 소속 정당이나 정치인 본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상대 정당이나 상대 정치인 지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한국에서는 뭐 어느 정당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죠. 그래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우파 정당이건 좌파 정당이건. 그래요. 과거, 그래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 뿌린 한나라당 되겠죠. 한나라당 때 이명박 대통령도 SRN 안티 재팬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죠. 뭐 데모를 한 건 아니었고 뭐 독도하고 그랬죠. SRN 안티 재팬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요. 민주당도 이용했죠. 문재인 정부 때 SRN 안티 재팬. 그래요. 소속 정당이나 정치인 본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을 했어요. 뭐 죽창가 부르고 그랬잖아요. 항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죠. 반발하는 유전자는 항상 동시에 발생한다 했죠. 그 반발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SRN 안티제펜 다운표, 댐 안티제펜 다운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백래시가 일어나요. 백래시 유전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반일 운동, 반일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반일 시위죠. 반일 시위에 반대하는 백래시 유전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댐, 재팬이 일어나겠죠. 그래요. SRN 안티재팬을 이용한 반일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정의연이 이제 이용해서 어떤 시위를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녀상을 세우고 뭐 시위를 하니까 거기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백래시가 발발하니까 소녀상을 파괴해 버리죠. 그래요. 백래시가 반발하기 쉬운 조건은 뭘까요? 그래요. 쉬운 조건 혹은 또 격렬해질 수 있는 조건. 피해자가 있으면 반발이 심해지겠죠. 또 쉽게 일어나겠죠. 격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피해를 입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속하겠죠. 또 특정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과 결합할 때,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할 때, 또 발발하기 쉬운 것이죠. 왜? 피해를 입는 정당이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있다는 경우죠. 그래요. 그러하고 또 세월호 제의식 정치가 있죠. 세월호도 가해자, 피해자 그런 게 있잖아요. 가해자는 주로 이제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로
인식이 되죠. 피해자는 세월호 유가죠. 그래요. 그럼 관련된 유전자는 뭘까요?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의식 정치는 제의식 정치인데 그래요.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찾아보기 쉽지는 않아요. 아니,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거는. 간접적인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뭐 M, P 이런 게 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런가요? 뭐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뭐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안전에 대해서 부실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또 성격이 약간 다르죠. 그러면 민간 기업을 가지고 제의식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가해자는 민간 기업이 돼야 되는데 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큰 연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기 어렵죠. 그러면 직접적인 유전자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유전자는 뭔가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죽음을 긍정하는 유전자, 데스죠. 죽음을 부정하는 유전자도 있죠. 데스 다운표겠죠. 일반적으로 데스 다운표가 나타나겠죠.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음에 반발하잖아요. 물론 그 이면에는 또 죽음을 긍정하는 유전자도 있겠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라면서. 세월호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떤 사람들은 극소수는 살인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였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죽였다 이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죠. 누가 고의적으로 죽인 건 아니니까, 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죽인 건 아니니까. 사고에 의한 죽음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죠. 죽음을 긍정하는 자는 데스죠. 사고는 액시던트죠, 영어로. 이렇게 가로치고 ACC 쓰면 되겠죠. 데스 ACC. 사고에 의한 죽음에 반발하는 유전자 데스 ACC 다운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고에 의한 죽음에 반발하겠죠. 사고에 의해 죽기 싫겠죠. 데스 다운표 ACC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 또한 시위와 결합이 됐죠. 시위와 결합되고 어떤 특정한 정당과 결탁이 됐죠. 더불어민주당과 결탁이 됐죠. 진짜냐? 그건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접촉했죠. 접촉해서 한번 그래요.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나오고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탁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처음이었죠. 예전에도 뭐 삼풍백화점 사고건 하여튼 여러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시위와 결합하고 특정 정당과 결합한 경우는 없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제의식 정치가 발발했던 것이죠. 시위와 결합. 그러면 데스
ACC 다운표가 이제 이렇게 시위와 결합하면 이렇게 되죠. 댐, 세월 페리, 데스 엑싯, ACC 다운표. 그래요. 사회에서 어떤 피해를 입은 자와 정당은 경우에 따라서 결합하기가 쉽겠죠. 왜 그런가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뭐 하고 싶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 보면 뭐 보상도 받고 싶고 배상도 받고 싶고 그런 심리가 당연히 있겠죠.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정치 세력이 네 입장을 들어주겠다 이러면 뭐 피해자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요. 이용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효과는 이제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크건 작건 타격을 줬죠.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주고 우파 세력에 타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격은 미미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백리씨가 일어날 수 있다 했죠. 반발하기 쉬운 조건이라 했죠. 그래서 백리씨가 일어났어요. 사례가 있느냐? 있죠. 차명진 전 국회의원 분향성에서 쓰리썸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요. 쓰리썸은 뭔가요? 보통 남성 여성 둘이서 섹스를 하는데 셋이서 섹스를 하면 쓰리썸이라고 하죠. 분향소에서 쓰리썸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보니까 어떤 잡지나 어떤 신문에 지방신문에 있는 아마 기사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했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그래요. 부각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요.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 이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졌죠. 그래요. 그때는 하여튼 뭐 이름이 달랐죠.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졌다 이러면서 거의 매장당했죠. 그런 일이 하여튼 백래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대로 된 백래시는 아니죠. 제대로 된 백래시는 뭘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죠. 여기에 반발해야 되겠죠. 데스 ACC 죽음을 긍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발해야 되겠죠. 세월호 죽음을 이용한 시위에 반발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붙어야 되나요? 댐 안티 세월 페리 데스 ACC 다운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위가 붙어야 되겠죠. 맞불 시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데스 ACC는 뭔가요? 사고에 의한 죽음을 긍정하는 거죠.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사고에 의한 죽음에 대한 시위에 반발한다. 왜 정치 세력과 결탁하느냐? 왜 특별 대우라도 받고 싶냐?
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친 그 세금을 쓰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뭐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안티 세월 페리데스 ACC 따옴표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백래시가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백래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효과 1이고 효과 2가 또 있었죠.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정당과 결합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지지하는 정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태가 작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 타격 예상하면서 백래시가 아주 쉽게 일어났죠. 그래요. 정치 세력과 결탁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요. 세월호 유가족에서 뭔가요? 유족들은 재난매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공격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가요? 백래시가 쉽게 일어나죠. 마음에다가 대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요.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세월호 사고 일어났을 때는 그래 아주 긴 기간이 지나서 이제 백래시가 나왔지. 사고가 났을 때 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막 백래시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죠. 이제 아주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백래시 효과는 뭘까? 백래시 효과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경우 어떨까요? 유전자들 간 순도가 낮아지며 잠잠해진다. 그래요. 잠잠해지죠. 백래시가 일어나면 보통 잠잠해져요. 그런 사례는 많죠. 세월호와 비교해서 지금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잠잠해졌죠. 왜 그런가요? 사회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시끄러우면 사회의 이익에 반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과 감정적으로 안 됐지만 사회 구성원들과는 어떤가요? 개개인과는 사실 무관하죠. 무관한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생명과 재산에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백래시가 발생하면 유전자들 간 순도가 낮아지며 잠잠해져요. 한때 한 5년 전에 미투 운동이 활발했죠.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백래시가 일어났죠. 그 어떻게 되나요? 잠잠해지죠.
왜 잠잠해지나요? 사회가 시끄러우면 사회의 이익에 일단 반하는데 대부분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개개인의 이익과 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들 간 순도가 높아지면 내전 또는 전쟁 발발 그런 경우도 있어요. 1948년 4.3 사건 6.25 전쟁. 왜 그런가요? 이런 게 어떤 경우인가요?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과 재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죠. 공산주의를 선택하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하죠.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도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립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한국이 세워진 과정에서. 유전자들 간 순도가 높아지면 내전 또는 전쟁 발발해요. 시위가 격화되다 보면 그 순도가 계속 높아지고 돌파를 해버리면서 암살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특수한 경우에요. 민주당에서 주로 제의식 정치를 많이 이용을 하죠. 늘 이용을 하죠. 그거 왜 그런가요? 주로 이용을 하는데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란 거는 1987년 이후에 별 의미가 없어졌고 정책을 가지고 이제 내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내세워야 되겠죠.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겠어요. 뭐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겠어요. 국민들 호응을 받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탈원전을 내세우겠어요. 제의식 정치를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했으니까. 자꾸 제의식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죠. 수사받는 도중에. 제의식 정치를 가지고 제의식 정치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을 하면서 제의식 정치를 이용한 이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 재미를 보고 내세울 게 없고 이러니까 제의식 정치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과거의 성과로서 평가를 받는 게 맞겠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